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냉기 완치훈련입니다. 냉기라는 것은 내 몸 전체 또는 내 몸의 한 부분에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나는 추위에 약하다, 아니면은 남보다 더 춥다, 이런 거는 이제 몸 전체의 추위를 더 느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배가 차다, 또는 하체가 차다, 무릎이 차다, 또는 손발이 시리다, 이런 거는 이제 몸의 부분에서 차게 느끼는 것이죠. 냉기는요, 냉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족 냉증, 이게 이제 사실 냉기죠. 차갑게 느낀다. 이게 이제 냉기입니다. 이 냉기하고요, 혼돈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체온이 낮은 것, 이건 이제 객관적이죠. 내가 추위를 느낀다, 또는 차갑다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체온이 낮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소견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체온을 재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36.5도잖아요. 근데 그보다 한 1도 정도 낮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네, 35.5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냉기를 느끼는 사람은 체온이 낮지 않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체온이 낮은 사람은 냉기를 느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냉기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내 체온도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하나 혼돈스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체열 진단기라고 여러분들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적외선으로 이 몸의 표면에서 나오는 열을 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체온이 높은 부위는 빨갛게 나타나고요, 체온이 낮은 부위는 파랗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울긋불긋합니다. 네, 이거하고가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차게 느끼는 거하고 이 체열 진단기로 푸른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또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냉기가 있을 때 많이들 그 체온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그거고 냉기는 냉기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재보는 거 말고요, 내가 손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무릎이 시리다, 무릎이 차다 이럴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차다 그래요. 네, 본인은 차다 그러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차지 않거든요. 네, 요것도 혼돈스럽죠. 그래서 나는 무릎이 차니까 내 무릎이 찬 것 같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차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단지 혼돈된 거죠. 어찌됐든 이게 객관적인 체열 진단으로 이게 차이가 나던, 아니면은 체온이 낮던, 아니면 만져서 차다고 느껴지던 아니던, 이거는 좀 혼돈스러운데, 내가 냉기를 느끼는 거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냉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또 혼돈스러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기하고 여성의 냉이 있다, 이거하고 또 혼돈됩니다. 네, 냉이라는 건 이제 질 분비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들의 질 분비물. 그 냉기의 냉자는 이제 찰 냉자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분비물을 뜻하는 냉은, 이거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냉자가 같으니까 이게 혼돈되는 거죠. 또 혼돈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대부분의 냉기를 주로 호소하는 분들이 여성이에요. 또 냉이라는 것은 여성 전용의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기하고 냉은 이게 같은 병이거나 이웃사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냉기를 가진 사람이 냉이 있을 가능성도 또 상당히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냉을 치료한다고 냉기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요, 냉기를 치료한다고 냉이 치료되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냉기 완치 훈련을 하려면은 당연히 냉기의 원인을 아셔야 되겠죠. 냉기의 원인 아주 단순합니다. 이 몸의 온도, 몸의 체온에 대해서, 온도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민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더 느끼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체온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죠. 이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분이 계시죠.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민감한 사람들이죠. 또는 뭐 어떤 게 뭐 배가 뭐 이 장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낀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거 되게 민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내 온도에 대해서, 몸의 온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특히 찬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데요. 왜 이렇게 이 찬 것, 내 몸이 찬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위에 대해서요 되게 싫어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타부시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추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감기가 추위 때문에 생긴다. 찬바람 불면은, 찬바람에 쏘이면은 감기 걸린다.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지 뭐 찬바람이 감기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요, 이 몸을 차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귀가 따갑도록 몸을 덮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에도요, 몸을 덮이는 음식, 몸을 차게 하는 음식, 이렇게 가릅니다. 네, 이것도 글쎄요, 뭐 중국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게 특별하거든요. 음식을 그렇게 몸을 차게 하는 음식, 덥게 하는 음식, 이렇게 나누는 것도요. 또 아이들한테, 갓난아기한테 이제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데워서 줍니다. 따뜻하게 해서 애 몸이 차가워질까봐 이렇게 데펴서 주는 거죠. 저도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컸고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 가보니까요,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눈보라가 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거리에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유모차를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아기가 타여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가리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막 그냥 칭칭 가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바람에 쏘이지 않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내놓고 다녀요. 그리고 아이도 뭐 춥다고 안 그래요. 갓난아기도 싱글벙글해요. 뭐 추우면은 얼굴 찡그리든지 울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갓난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또 한 가지요. 이게 분유를 먹이는데요.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잖아요. 네, 근데 그걸 데펴서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줘요. 네, 그냥 주더라는 거죠. 근데 아기가 잘 먹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서 제가 마침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둘 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분유를 먹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데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남들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냉장고에서 끓여서 먹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먹였어요. 아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오히려 추위에 더 강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추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추위를 문제시하는 게 사실은 냉기의 진짜 원인이고, 거기에 적응 못한 게, 문제시해서 적응 못한 게 냉기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냉기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리를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원리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게 하기. 네, 열을 더 만들어내면은 여유가 있어지니까 냉기를 덜 느끼겠죠. 두 번째는 내 몸이 냉기가 있는 부분으로 더 많은 혈액 가게 하기. 이 경우도 또 혈액이 많이 흐르니까, 열도 많이 내기는 하겠지만은 혈액도 많이 흐르니까 부분적인 냉기가 줄어들겠죠.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느낌이라는 것은 뭐 몸에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위나 더위나 이렇게 체온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피부에 그렇게 온도를 느끼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가는데 어디서 실제로 느끼냐면은 뇌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뇌를 훈련시키면 돼요. 뇌가 추위 덜 느끼게 만들기. 이게 이제 핵심 원리입니다. 몸의 열을 더 만들어내게 하기. 이게 이제 많이들 찾는 방법이세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찾냐면은 이게 음식이에요. 네, 아까 제가 몸을 덮이는 음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음식을 찾습니다. 두 번째가 뭐 약도 그런 게 있어요. 한약도 그런 게 있고요. 또 뭐가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반신욕. 이런 것도 반신욕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호하기,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입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감기를 예방한다고 목에 머플러를 두르는 것은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도를 보호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건데 온열 치료. 네, 그래서 뭐 온열 치료가 이제 침대 같이 생기기도 하고, 요새는 뭡니까 안마 의자 거기에도 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찜질방, 이게 다 온열 치료죠. 네, 찜질방이라든지 또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온열 치료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추위에 민감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던 음식이 됐던 이렇게 외적인 열을 가하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은 외부에서 해주니까, 아니면 물질이 해주니까 내 몸은 열을 안 만들어내요. 그럼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계속 반신욕을 해야 되고 계속 온열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걸 할 때는 당연히 느낌이 좋습니다. 따뜻하고 뭐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게 진통제랑 똑같은 거죠. 네, 두통에 진통제 자꾸 먹는다고 이 두통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이 열을 더 만들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완치 훈련의 시작은요, 내 몸만 회복 훈련, 그 다음에 둔감 훈련, 그 다음에 숙면 훈련입니다. 이게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치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내 몸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기에 가장 누구나 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당장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몸이 냉기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서가 문제지, 하기 원하면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또 이걸 작심해서 하시면 며칠 못 하시니까 항상 무슨 운동을 하시던 매일 하시는데 밀당으로 하시면 돼요. 네, 매일 하시는데 조금 하셔도 돼요. 조금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날 할 때는 전날이 기준이 돼서 조금 더 하거나 그대로 하거나,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숨찬 운동이 더 좋습니다. 네, 그게 매일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숨찬 운동이라는 것은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훌라후프 하셔도 되고, 또 이게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매일 다른 운동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일 하시면 됩니다. 운동만 매일 2주만 하셔도요, 몸에서 열이 납니다. 가만히 운동할 때 열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할 때도 열이 나서 냉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방법이요, 역설적으로 추위 노출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운데 일부러 몸 전체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부분을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이 장갑을 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하시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내놓으려고 하라는 거죠. 또 잘 때도 발이 시리다고 이렇게 수면 양말 이렇게 끼고 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면은 아예 냉기가 있는 분들은요, 이 네일을 입고 자세요. 네, 네일 입고 자시는 분들이 주무실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나중에 이불을 쳐냅니다. 그러니까 잘 때 그렇게 느낌은 오지만은 몸에서 열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불을 쳐낸다는 거죠. 어찌됐든 거꾸로 하시라는 거예요. 추위에 노출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고통스럽죠.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고통스러운데 하시면은 점점 내 몸이 그 부위 열을 더 만들거나, 첫째, 아니면은 두 번째, 그 부위에 혈액을 더 많이 보냅니다. 네. 근데 그 반대로 하시면은 자꾸 보호를 하시잖아요. 그럼 내 몸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은 완치 훈련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지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냉기 덜 느끼게 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기를 느끼는 거는 느낌이죠. 증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느낌은 시상과 변연계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느낀다고. 뇌의 세 부분이 있는데 대뇌피질, 변연계, 시상, 간내와 시상하보, 이렇게 이제 세 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변연계하고 시상에서 느끼는 건데요.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은 이 느낌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네, 희한하죠? 네, 그래서 냉기를 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나 추위 싫어. 추위 노출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느끼게 돼요. 그 반대로 해요. 추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시원해. 오히려 더 느껴볼래?
예,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추위가 점점 덜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요, 이 출퇴근을 이제 이 스쿠터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이 날씨가 좋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에 영하 18도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아침에 특히 새벽에 달리면 영하 18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달릴 때 보면은요, 이게 바람이 막 불어치기 때문에 정말 그 바람이 들어와서요, 제 살을 에입니다. 네, 이 느낌 아시죠? 살을 에인다라는 느낌. 진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싫다 그러면은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데요. 야, 이거 산뜻하네? 야, 이게 아싸하네? 이렇게 느껴보세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는 내내 아주 이 산뜻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오는 거죠. 내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냉기가 더 심한 거죠. 추위가 냉기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냉기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냉기는 그냥 냉기를 따름이야. 뭐 추울 테면 추워봐.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냉기는 내가 완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져도 벌써 냉기는 덜 느껴지게 됩니다. 자, 냉기 완치. 네, 제대로 하시면은 2주 만이면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완치할 수 있습니다.